일단 보면 알아. 네. 그 전 여친 강아지가 이미 헤어진 지 꽤 됐어요. 헤어진 꽤 됐는데 그 콩이라고 로트와일러인데 아직도 기억나요. 이거 전 여친 잊은 지 오래됐어. 근데 희한하게 강아지는 아직도 꿈에 나와. 콩이도 나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 자, 그리고 봐봐. 얘는 지금 인스타잖아요. 그리고 얘는 페이스북이야. 근데 페이스북 안 하잖아. 근데 이제 선생님 세대는 페이스북 세대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난 안 하고 싶거든. 너무 신내나서. 그런데 되게 중요한 인물들이 페이스북을 계속해. 그러니까 이 형님 어떤 형님이냐면 한 10년 다 됐을 거예요. 서울대 경영대에서 제가 경영을 다닌 건 아니지만 막 강과대 다 수업을 들어봤어. 그러면서 되게 좋았던 수업이 뭐냐면 전략 경영 특강이라 그래서 일주일에 2시간인가 수업이었는데 LG 사장단이 다 와요. 매주. 그래가지고 뭐 어떤 날은 무슨 LG 디스플레이 사장님 오셔가지고 강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대 후문에 백상갈비라고 있어요. 거기서 뷔페집은 아니야. 근데 그날 고기 뷔페를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고기를 맘대로 먹으면 돼 이제. 그럼 LG에서 다 내주셨어. 그리고 사실 더 좋았던 기회는 뭐냐면 어디서 LG 사장단을 만날 거야. 매주 심지어 모든 LG 사장단들이 오시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어떤 주는 LG 디스플레이 사장단, 뭐 어떤 주는 LG 전자 사장단, LG 뭐 생활공간 사장단 오셔가지고 그때 제가 LG 임원진들 인맥이 이만큼 빵 넓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알게 된 형님인데 그때는 아마 LG 지주회사에서 부장님 하셨는데 원래 여러분이 이렇게 대기업에 들어가시고 부장 정도 되면 이제 그 다음이 임원이잖아. 그러니까 퇴직을 하거나 임원이 되는데 임원이 되려면 학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형님이 아마 한 3년인가 이제 MBA를 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아마 임원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페이스북 특이야 이게. 글이 겁나 많아. 무슨 일 알겠어요? 그런 양식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스타에 익숙하잖아. 이런 거. 뭔지 모르겠어. 이런 뭔데 도대체? 왜 보냐 이런 거? 인스타 떡상하는 꿀팁 탑 10. 뭐 포스팅은 무조건 6시에 올린다. 진짜? 좋은 거다 이런 거야. 일일 1피드를 하래. 게시물 릴스를 번갈아 가면서 올리고 계정 컬러를 통일화시키고 글의 양이 적은 게 좋대. 해시태그는 10개 이하로 사용하고 조회수 높은 게시물을 고정하고 개꿀팁이다. 이런 거 이제 좋아요 해놓고 저장해놔야 되겠네요. 자, 저장. 모르는 거야 이런 거. 예를 들면 근데 봐. 페이스북은 글이 너무 많아. 글을 적게 올려야 되는데 벌써 논문이야 논문. 근데 왜 제가 좋아하냐면 이 형이 글을 진짜 잘 써요. 너무 잘 쓰셔서 이 글을 보고 있으면은 작가셔도 되는데 지금 LG 임원하고 계셔. 그 느낌이야. 갑자기 이해 왜 하냐? 미안해 얘들아. 이제 어그로 끈 거야. 이거 설명하려고. 여러분 이제 고전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절구라는 거는 인스타 릴스 같은 거야. 오케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나의 그 시절의 양식이라고요. 야 인스타 릴스가 언제부터 있었어? 5년도 안 됐어. 옛날에 인스타 다 그림밖에 없었어. 그런데 쇼핑 콘텐츠 뜨면서 틱톡 뜨면서 인스타도 릴스 간 거야. 그리고 사실 인스타도 원래 없었어. 페이스북이었어. 페이스북 이전에는 여러분 알아요? 그 전설의 싸이월드? 버디 알아요 혹시? 그런 고전 짤들. 니네는 모른다. 야 벌써 이게 세대 차이야. 혹시 버디 아는 사람? 봐. 야 어떡하자. 싸이월드 아는 사람 혹시 있어? 봐. 벌써 고전이잖아요. 그런데 신났죠 이제? 꼭 틀딱들은 옛날 얘기하면 신나. 왜냐면 자기가 신났던 시절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인스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실까? 물론 아시는 분도 있는데 잘 몰라. 니네가 왜 너희가 뭐 연예인도 아닌데 보면은 비계가 한 3개 돼 보면. 왜 비계가 3개인지는 전 요즘에 이해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진짜 찐친이 있고 예를 들면 그냥 아무나 그러면 받아주는 게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 다시 봐. 여러분의 나름의 문화가 있었듯이 그 시절에 나름의 문화가 있었던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자 봐. 5원 절구라는 건요. 예를 들면 인스타 릴스 같은 거. 인스타 릴스는 1분 이상 못 올리잖아. 똑같아 얘도. 한 줄에 5줄 이상 못 쓰는 거야. 유튜브 쇼츠도 60초 이상 못 올려요. 똑같아. 얘도 한 줄에 5줄 이상 5글자 이상 못 쓰는 거야. 두 번째 그걸 4줄 쓰는 거야. 그게 절구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5글자가 4줄 들어가면 5원 절구야. 5글자 4줄로 내가 쓰고 싶은 모든 걸 쓰는 거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딱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쓸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시절에 좀 친다 난다 했던 사람들이 쓸 수 있었던 작품의 양식이어서 배우는 것 뿐이야. 됐어? 별거 없어. 그걸 지금 우리 시대로 끌고 오면 그냥 인스타 릴스야. 그리고 지금 보면 인스타 팔로워도 막 수십만 되잖아요. 대단한 거죠 사실은. 수백만 되잖아. 대단한 거죠. 그 정도의 팔로워를 데리고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대단한 거야. 대중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시절에 인스타 팔로워 한 100만쯤 되면 이황준 되는 것 같다. 이해됐어? 그래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별거 없다고. 내가 맞아 얘들아. 누가 맞겠어? 내가 맞지. 이렇게 그냥 보시면 고전은 간단하다는 거. 그래서 잘 들어. 원래 한시는 당연히 한문으로 된 거니까 우리 국문은 아니잖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시절에는 국문처럼 쓰였고 또 현대 일본어 같은 경우에도요. 1800자 상용 한자를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얘네는 한자어가 없으면 의사소통이 안 돼. 근데 히라나가 카타카나 같이 자신의 고유의 문자도 있잖아. 근데 그걸로 충분히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문을 여전히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문이 우리나라 고유의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써왔기 때문에 이 시절에 한문으로 된 한시도 우리 국문 문학으로 보겠다는 거야. 우리 고전으로 보겠다는 거야.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5원 절구는 별게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원.
됐어? 절구는 네 줄로 된 한시를 절구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5원 절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가군이 박혀 있어요. 가군. 그래서 뒤쪽에 운율을 맞춰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운율이 안 보이는 왜 그러냐면 한자어의 그 시절 음이 같아. 보면 우리가 힙합을 할 때 프리스타일 랩을 해도 뒤쪽에 라임을 맞추잖아. 그 라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야. 됐죠? 그럼 별게 없어. 자, 두 번째. 그럼 무슨 얘기 담냐고. 그러니까 지금 인스타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나오는 거 이런 게. 아, 벌써 또 싸우죠 이러다가. 오, 야, 집안일 신이다 얘. 오, 꼬맹이. 야, 대단한데? 중국 감성 아니야 이런 거는? 아, 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 알겠어? 똑같아. 그럼 옛날 사람들 무슨 얘기 했겠어? 존나 재미없는 얘기 했겠지. 근데 재밌었던 거야. 마찬가지야. 니네도 저게 재밌잖아. 나도 재밌어. 근데 우리 엄마나 너희 할머니한테 보여드린다고 생각해봐. 할머니가 저거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뭔지도 몰라 그냥. 그런 느낌이야. 예를 들면. 자, 다시. 그럼 이 시절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냐? 뻔하다니까요. 유교야 그냥. 자, 니네가 아랍을 갔어. 그러면요 노출이 너무 심한 옷을 입으면 안 돼. 그 나라 문화니까. 술 먹고 다니면 안 돼. 깜빵 가는 거야 그러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금기야. 근데 괜히 가가지고 야 내 맘대로 하겠다고 거기서 노출 심한 옷 입고 다니고 또는 맘대로 술 먹고 다니면 바로 깜빵 가셔야죠.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 시절 유교는 뭐였다고? 그냥 충이고 효예요. 제가 또 이제 뻔한 전형적인 주제에 그만 얘기할게. 맨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 중에 하나라는 거야. 왜? 그 시절 사람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됐니? 맞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요 미국의 유명 관광지를 가면 죄다 막 이러고 있어 봐. 뭐 틱톡 챌린지 맨날 찍고 있어. 그러면 그게 병신 같단 말이야. 그럼 병신 같으니까 니네 병신 같은 짓을 한다고 갖다 대놓고 뭐하러 얘기를 하냐고. 그 사람들은 그게 문화고 그렇게 사는 게 좋은데 그 자체로 그냥 보면 되는데 마찬가지야. 이 시절 사람들 생각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 너희 그런 삶의 양상이 있겠지. 잘 들어. 우리가 500년 전 조상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어딜 가도 소통을 할 수가 있어. 그런 느낌만 생각하시면 돼. 이게 여러분의 시야도 넓혀주지만 여러분이 오히려 편해지는 방법이기도 해. 나중에 차차 알게 되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다시 와볼게요. 이제. 자, 옥설이 차갑게 대나무를 누르고 어른같이 둥근 달 휘영청 발도다. 자, 그럼 봐. 내가 지금 뭔가를 봤죠. 선경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생긴 자신의 감정, 후정이죠. 자, 그리고 내가 유교적 가치관 뻔한 유교적 가치관을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절개. 끝. 뻔한 거야. 절개. 됐죠? 두 번째 뭐라고? 빈마음, 청빈한 삶. 됐어요. 이런 거예요. 그럼 봐봐 얘들아. 그 시절에 사람들은 뭘 보면서 이런 절개를 느꼈어? 대나무. 끝. 됐어. 이 한시는 한마디로 뭐야? 그래 대나무 보고 절개를 느꼈네. 청빈한 삶을 느꼈네. 끝. 왜? 유교는 자신을 수양하는 게 중요했고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게 중요했고 따라서 세속적인 무력, 권력욕, 명예욕을 없애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했으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요즘 넷플릭스 너무 볼 게 없어. 옛날 거 다시 보고 있어요. 그중에 수리남 알지? 수리남. 너 수리남 볼 수 있냐 나이가? 수리남 본 사람 손. 왜 봤어? 나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알아서 하시고 근데 내 알 바 아니고 말아서 하시고. 근데 수리남에 보면은 그 미안해. 근데 영화 내용이니까 그 목사님인데 사기꾼이 나와요. 목사님인데 사기꾼이 나와.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너무나 웃겼던 게 거기에 안문지족 얘기가 나오는 거야. 빵 한 조각에도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살아라. 안문지족이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유교에서 얘기하는 가르침이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르침이나 맥은 같아. 왜냐면 봐봐. 야, 너희 성경에서 교회 다니는 얘들아. 성경에서 방탕하게 살라고 하니? 성경에서 너희의 풀 소유를 하라고 합니까? 아니더라고. 성경에서도 무소유를 얘기하더라니까 진짜로. 성경에서도 성실함을 얘기를 해. 성경에서도 봐봐. 절개가 뭐야? 그래 하느님을 향한 절개. 갑자기 역시 교회가 됐네. 하느님을 향한 절개를 얘기하잖아. 유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유교도 마찬가지로 임금님을 향한 절개. 왜? 그땐 임금님이 신이었으니까. 성경에서는 하느님이 신이니까 하느님을 향한 절개. 믿음. 그걸 믿음이라 그러잖아. 교회에서. 안 그러니? 교회 안 다니지 꽤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또 교회 얘기하면 또 끝이 없는데 제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됐던 계기가 뭐였냐면 좀 얘기할게. 듣고 싶냐 혹시? 별로 재미없는 얘기인데 그냥 얘기할게. 내가 초등학교 유치원 때였던 것 같아. 유치원 때 지금 생각해도 웃긴데 이제 친구 손 잡고 이렇게 같이 교회 가잖아요. 가게 되잖아. 갔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제 뭐였지 그때 그 뭐 11조인가? 뭐 하라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내가 유치원생인데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뭐 돈이 없어 못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꼭 갖고 와서 11조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갖고 오려고 엄마한테 엄마 11조 해야 되는데 돈 줘 했더니 진짜 싫어 얘들아. 우리 때 애들 미안해 틀딱이어서 우리 때는 100원짜리 하나 있으면요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을 수가 있었어. 100원짜리 하나가 있으면 그걸 깜짝 놀래.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10원을 준 거야. 10원 들고 교회 11조 하러 갔더니
거기서 깜짝 놀랐죠. 무슨 11조를 10원을 하냐고.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나무라시면서 저한테 이제 오해를 하신 거야. 우리 엄마가 한 뭐 1,000원, 2,000원 좀 줬는데 내가 다 군것질하고 10원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야. 근데 그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뒤로 교회를 안 갔어요. 죄송해요. 쓸데없이 해가지고 재미도 없지. 그리고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여러분 이제 군대를 가시면 무조건 가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군대를 가잖아. 일요일마다 종교 행사를 하는 걸 해. 그러면 교회가 있고요. 천주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가 있어요. 이슬람교는 아직 못 봤어. 셋 중에 하나야. 교회, 천주교, 불교. 그 왜 가야 되는 거냐? 우리가 훈련소에 이렇게 훈련병이 되면 저희 때는 6주 동안 훈련을 받았거든요. 일단 담배도 절대 안 되고 군것질을 아예 못 해. 근데 너희가 진짜 일주일만 군것질 안 하잖아. 과자를 넣는 순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우리는 과자를 먹을 수 있냐? 주말마다 가면초. 자, 그러면 이제 딱 미리 소식을 듣는 거야. 야, 오늘 천주교 가면은 초코파이 2개래. 야, 오늘 우리 불교 가면 햄버거 나오는데 야, 그럼 불교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또 그리고 다 남자밖에 없잖아. 그럼 미쳐요, 애들이. 그냥 할머니만 지나가도 여자다! 이러는 애들이 돼. 근데 너 여고도 그러지 않냐? 내 옛날에 여고를 지나간 적이 있는데 나를 보고도 애들이 갑자기 창문 딱 열더니 남자다! 이러는 거야, 여자애들이. 너 깜짝 놀라서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튼 그런 상태가 내 애들이. 군대에 딱 처박아 두면. 그래서 갑자기 얘기하지? 아, 그래서 교회를 갔다. 그래서 군대에서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됐다. 왜? 초코파이 먹으려고. 갑자기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 저도 잘 모르겠고 다시 가작품은 대나무를 보고 느껴서 절개 끝. 됐죠? 요 정도 정리하면 되겠다. 자, 영상 끊었다가요. 다시 갑니다. 두 번째 봐봐. 제목부터 봐. 야, 안 봐도 절개다. 야. 그 시절의 매화는 그냥 절개였던 거야. 오케이? 일종의 밈이요. 밈. 그리고 누가 그러잖아. 설명해야 되는 개그는 실패한 개그라고. 아니 뭐 설명을 해야 되나? 할게. 자, 이제 절개라는 거는 남들은 안 할 때 나만 그걸 지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시절의 매화는 어땠냐? 눈이 막 왔는데 혼자만 꽃을 튀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그 꽃만 되게 다른 꽃들과 달랐기 때문에 절개의 상징으로 봤던 거죠. 자, 그럼 내가 바로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 33번, 34번인데 이게 고1 시험이다 보니까 되게 근본에 충실하거든. 그러니까 답이 바로바로 나올 거야. 잠깐 영상을 끊어볼까요? 문제를 풀어볼게. 잘 봐. 지금요, 이 뒤쪽은 판단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제는 무조건 강조해야 돼. 야, 시에서 대상이 지닌 속성을 얘기하지 않으면 뭘 얘기할 건데? 두 번째, 주제를 형상하지 않으면 뭘 할 건데? 세 번째,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으면 뭘 할 건데? 그러니까 뒤쪽은 무조건 100% 맞는 선지들이에요. 그럼 내가 판단할 건 뭐냐면 서리법이 있었냐? 명함의 대위가 있었냐? 구체적 사물이나 상황이 있었나요? 얘들아, 구체적이란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를 자세히 주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봐. 지금도 어떤 정보를 줬어? 나무라고 하지 않고 대나무라고 좁혀놨죠. 자연이라고 넓히하지 않고 대나무라고 좁혀놨지. 아까도 마찬가지야. 자연이라고 하지 않고 매화라고 좁혀놨잖아. 그러니까 벌써 지금 보면은 자, 가에서는 대나무, 나에서는 매화. 다도 정보가 저렇게 많은데 구체적인 거 없겠어? 정답 3번 끝이죠, 그러면. 이해됐어? 더군다나 여러분, 수필이 뭡니까? 나의 경험이나 체험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거를 구체라는 개념어를 적용해 보잖아요. 경험이나 체험이 구체적이고 깨달음은 그걸 일반화해 보는 거죠. 추상화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체와 추상화라는 개념이 차근차근 잡힐 거야. 여러분 예를 들면 2차 방정식을 못 풀다가 풀게 됐어. 또는 삼각함수를 못 하다가 하게 됐어랑 비슷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거야. 야, 어제 내가 커피를 마셨는데 라고 얘기하면 커피라는 구체 사물을 얘기한 거야. 근데 내가 커피를 먹다가 갑자기 문득 커피란 건 이런 건가 라고 하면서 깨달았어. 그러면 그게 내 생각, 머릿속에 있는 어떤 보여줄 수 없는 우리가 오감에 의해서 감각할 수 없는 형태의 정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구체적이라는 것은 정보를 자세히 주거나 또는 우리의 오감 정보로 줄 수 있을 때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뭔가 생각, 머릿속의 관념, 그래서 오감 정보로 주기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맞잖아. 대나무, 매화 얼마든지 다도 자기가 겪은 상황들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그걸 통해서 내면가치, 깨달음, 자신의 생각 표현하는 건 당연한 문학이니까 정답 3번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렇게 접근하셔야 정답이 나와. 그러니까 어차피 작품을 분석하셔 가셔든 여러분이 선제들 보고 가시든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고. 벌써 이제 눈에 영혼이 없네요. 자, 34번 가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나를 감상해보래. 자, 제가 얘기했었던, 잘 봐. 대나무와 매화야. 그리고 그 시절의 대나무 매화는 절개였고 그 절개라는 것이 그 시절 사람들한테는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찬의 대상이었다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랑은 다르죠. 지금은 이렇다며 태국은 외모가 능력이래요. 되게 무서운 국가야. 야, 외모가 능력이래. 그래서 이번에 새로 총선을 해서 당대표로 되신 분이 되게 잘생겨서 되게 그 자체가 되게 능력이 뛰어나다고 본대. 자, 그럼 봐. 외모가 예찬의 대상인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조선시대도 그랬을 수도 있으나 사실 조선시대는 예찬의 대상이 뭐였던가? 예를 들면 절개 이런 거죠. 또 현대사회는 뭐가 예찬의 대상일까? 재벌, 부자 이런 게 예찬의 대상이잖아. 근데 조선시대는 오히려 재벌, 부자는
예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비판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된다고. 됐죠? 가의 화자는 사철 푸르고 속이 빈 대나무를 고미한 인품에 빗대고 있고, 두 가지인 것 같아. 사철에 푸르다. 그러니까 항상 일관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속이 비었다. 즉 재물욕이 없다. 청빈하다. 그래서 대나무한테서 일관되고 청빈하다, 즉 절개라는 그 시절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 고면 인품에 대한 얘기. 나의 여자는요, 이런 본 표현한 매화를 통해 님을 떠올리고, 이 님은 뭐겠어요? 일단 사랑하는 님일 수도 있어. 왜냐면 봐봐, 너희가 얘만 사랑할 거야. 너희 나이 때는 좀 가능한 것 같아요. 물론 내 나이 때도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요, 이상한 사람도 꼬이고요, 좀 지친다고 해야 되나? 무슨 얘기냐면 너희 나이 때는, 그리고 저도 20대 초중반까지는 되게 웃긴 얘기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그런 이제 패기를 보여줘. 그래, 예를 들면 이제 내 여자친구가 예를 들면 여고에 다니고 있다면 갑자기 꽃 들고 여고 입구에 딱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다든지. 물론 이제 나는 새드 엔딩으로 끝났겠지만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애들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한다든지. 근데 나이 먹잖아요. 이제 슬슬 그런 걸 하기 힘들어져.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고. 근데 봐, 매화를 통해 님을 떠올린다. 이거는 사랑일 수도 있고 그 시절 임금에 대한 충성일 수도 있죠. 됐죠? 그럼 봐, 얘들아, 우리가 어차피 읽어냈던 절개, 충성을 읽었잖아. 그럼 그 주제를 가지고 볼게. 그럼 봐, 절개, 충성의 다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굳건한 치조. 자, 일제시대야, 일제강점기야. 내가 우리 민족에 대한 충성과 절개를 가지고 아무리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해도 나는 버티겠다. 자, 2번 선지, 속이 비었다. 그러니까 봐봐, 속이 비었다는 거는 긍정적이지 부정적이지. 첫 번째, 가난하다 그럼 부정적이죠. 또는 속에 채운 게 없다, 내실이 부족하다, 역시 부정적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이 사람이 청빈하다. 그러면은 내면이 깨끗하다, 또는 내면이 깔끔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근데 봐봐, 지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얘들아, 절개를 생각하면서 서러움을 왜 서러워해? 맞잖아요. 절개를 생각하는데 서러워할 게 뭐겠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정보가 안 맞아. 절개라는 건요, 뭐의 대상이야? 예찬의 대상이에요. 근데 절개를 생각하면서 서러운 건 왜 나오겠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상하기 때문에 좁히고 확인을 하더라도 얘를 확인할 것 같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옥골 빙혼. 자, 봐. 옥골빙원. 앞뒤를 한번 봐볼게. 옥골빙원. 매화의 별칭이야. 그리고 매화의 별칭 주석을 읽어보니까 절개의 속성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매화의 그런 그윽한 향기가 세한불개. 주석 보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 바뀌지 않는데. 그럼 서러워하고 말고도 없네. 맞죠? 그냥 매화의 절개에 대한 얘기일 뿐이잖아. 좁히고 발치도 해봤더니 그런 건 없구나. 따라서 정답은 3번이겠구나. 됐어? 요런 걸 알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서럽다는 건 뭐냐면 기대가 좌절되거나 요런 게 서러운 거야. 잠깐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 서러움은요, 크게 보면 기대의 좌절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가 되게 서러웠던 경험. 제가 수능을 쳤는데 나보다 점수가 낮은 애가 더 좋은 대학을 가. 그럼 또 서러워. 왜 서럽겠어요? 내 기대는 높은데 현실은 그 기대를 충족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요런 거야. 잠깐 말 나온 김에 하나만 얘기하면 여러분, 문법을 지금 잘해 두셔야 돼요. 지금 고3은 난리가 났어. 왜 난리가 났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82점 원점수를 받았는데 변환 점수 때문에요. 잘 들어. 82점 원점수를 받았는데 변환 점수 때문에 내가 원점수 82점인데 어떤 애는 3등급 나오고 어떤 애는 2등급 나와요. 심지어 76점인데 2등급이 나온 애가 있고 82점인데 3등급이 나온 애가 있어. 지금 입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 고3 되면 차근차근 얘기해드려야 되겠지만은 다시 얘기하지만 문법 잘 해두십시오. 고3 되면 문법 하셔야 됩니다. 계속 볼게요.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 기억. 미아를 발견할 당시 화자의 상황과 시간적 배경이 드러났다. 미아를 대한 이면이 어떠할지 궁금하다. 세 번째, 아버지와 대비되는 그 진행동에서 추이와 벗어나고 한다. 자, 네 번째, 성객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다룬 아버지의 생각이 드러나 있고, 다섯 정성이 드러나 있다. 결국에는 작품에 대한 의미에 대한 해석인데 역시 얘도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제를. 자, 그러면 다시 발췌독을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자, 무첨의 달이 진제 첫 잠을 얼핏 깨요. 자, 봐. 얘도 지금 뭐냐면요, 선경이고 도입이야. 반벽잔대에 의지 삼아 누웠으니 매화 절개가 보이고 나는 그게 님처럼 느껴지는 거니까 충성하겠다로 읽어주세요. 일단 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자. 무첨, 첨아야. 그러면 이렇게 초가집이 있고 화자가 이렇게 일어나서 봤더니 뭐가 보여요? 달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무첨의 달에 첨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처마에 이렇게 끝에 걸친 상태의 달이 보일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자다가 밤중에 깬 거야. 그랬더니 처마 아래로 또는 처마에 이렇게 겹쳐진 상태로 달이 보인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나는 그 달을 보면서 항상 뭘 생각해? 밤에도 매화가 보였고 매화, 님에 대한 마음이 보인 거예요. 됐어? 자, 그럼 봐봐.
처음에 도입을 했고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달이라는 자연물이 있지만 달은 언제? 밤에 뜨죠. 잠은 언제 자니? 역시 밤에 자죠. 즉 어떤 정보? 시간 정보가 주어진 거야. 이해됐어? 다시 간다 얘들아. 이쪽으로 갈수록 추상화된 관념화된 정보고 이쪽으로 갈수록 구체화된 정보예요. 그러면 달, 잠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줬으나 실제로는 시간이란 추상적 정보가 주어진 거야. 그러면 출제할 때 얘를 어떻게 설계하냐?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시간적 배경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들어오는 거야. 요 연습을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잘 들어.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런데 여러분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데 애들이 여러분 고3 여러분 선배들이 보자마자 포기했던 문제.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 아시죠? 옛날에 이게 객관식으로 나왔거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주관식으로 나오니까 애들이 벙찐 거야. 뭔 소리지? 명제 기억이 차면 A가 100이라고? 거짓이면 A가 0이라고? 뭔 소리지? 애들이 벙찐 거야 이제 이 문제에서. 즉 국어적으로 해석을 못하면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여기 터졌던 거야. 근데 별거 아니에요. 봐봐 얘들아. 우리가 객관식이 5개면 5분의 1 확률로 찍으면 되잖아. 주관식은 어떻게 찍니? 세 자리의 자연수기 때문에 999가지가 나와서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기억 니은 합답형 찍지 말라고 낸 거야. 근데 이제 나 같은 얌생이들은 또 찍죠. 경우의 수 몇 가지니? 8가지야. 자, 기억, 니은, 디귿이 있을 때 기억이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죠. 니은이 참이거나 거짓일 수도 있죠. 디귿이 참이거나 거짓일 수도 있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의 합답형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돼서 8가지라니까?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근데 봐. 경우의 수 한 가지가 빠지지. 뭐라고 돼 있어? A, B, C 0인 거는 성립하지 않는데. 즉, 거짓.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거짓이면 더하면 0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모두 거짓인 건 없는 거야. 그럼 7가지 중에 하나로 찍으면 돼. 이해됐니? 그럼 봐. 기억이 참이면 뭐를 더하래? 100. 니은이 참이면 뭐를 더하래? 10. 디귿이 참이면 뭐를 더하래? 1. 됐어요? 그러면 찍을 때 어떻게 찍으면 돼? 기억만 맞으면 100 써주면 돼. 기억, 니은이 맞으면 110을 써주면 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으면 111을 써주면 돼. 기억이 틀리고 니은, 디귿이 맞으면 11을 써주면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찍지 말라고 냈는데 또 얌생이들은 여기서 찍고 있어. 나같이. 쉬운 문제예요. 지수로 가면서 역함수 문제고요. 그래프 그려가지고 보면은 바로 풀려. 길어야 2분 컷짜리 문제야. 근데 지금 고3들이 벙찐 거야. 왜냐면 이번 6평에 갑자기 현우쌤이 얘기하더라고. 예술 영화를 보는 것 같대. 즉 무슨 얘기야? 신유형만 뒤지기 시도를 해놓고 수능에는 못 내는 그런 뭔가 예술적 시도를 한 것 같다. 근데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왜냐면 봐봐. 나도 처음 봐. 야, 내가 02학번이야. 내가 02학번부터 지금까지 수능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수학 문제도 이렇게 된 적이 없어.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처음에 딱 보고 해석이 안 되는 거야. 1분 동안. 뭐 하라는 거지 이러면서. 그래서 헤매다가 아 이거구나라는 느낌을 잡았어. 자, 그럼 얘들아. 핵심 소재인 매화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모든 정보는 화자의 상황을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1번 선지는 틀리기 어려워. 시간적 배경이 있는지 보면 되겠으나 잠이 들었고 달이 있으니 이런 건 전부 다 시간적 배경 관련된 정보인 거죠.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주제인 매화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상황 정보는 100% 항상 준다니까. 잘 들어. 시에서 상황이 없을 데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 정보를 주었을 때 그에 대한 반응, 이 관계를 처리하라고 하는 게 문학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상황, 반응, 없는 시가 없다고. 없는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단어와 반응이라는 단어는 일단 100% 있는 거야. 근데 시간적 배경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 왜? 장과 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 니은으로 가볼게. 매화를 대할 님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대요. 자, 니은으로 다시 한번 펼쳐도. 님이 너를 보고 반기실까 아니실까? 내가 고백을 하면 받을까 안 받을까? 일단은 그런 의문이 드시면 고백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봐봐. 까까 물어봤잖아. 이건지 저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해한 거지. 맞죠? 의문의 형태니까 궁금해한다. 당연히 될 것이고. 자, 디귿 볼게. 아버지와 데뷔되는 글 쓰는 행동에서 추위에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다시 볼게. 나룻배는 건너지 않았어. 자, 주어인 나는 서브젝트 주어. 뱃사공이 나오나 하고 추위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나는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바라보고 있었죠. 근데 봐. 아버지는 나랑 다른가? 다르네. 왜? 나는 발을 동동거리고 있지만 아버지는 부동의 자세로 있죠. 나는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는 차분하게 계셨죠. 그럼 당연히 차이점 보였을 거고 차이점 대비 대조 보였을 겁니다. 좀만 집중하자. 내가 오늘은 썰을 준비 못했어. 자, 3번 선지 정리됐고 4번 선지 성객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아버지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자, 니을을 볼게. 니을을 봤더니 봐. 그러나 도선의 효율성과 사공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나루터의 성객들이 또 모일 때를 기다렸기 쉽다. 그게 사공의 도선 방침일지 모르겠지만 언동선의 선의 3대 오른초선 아니다. 이 점이 아버지는 못마땅하셨으리라. 잘 봐. 지금 못마땅하다 갈등 상황이 나왔잖아요. 그럼 갈등의 원인을 찾아야 돼. 갈등의 원인은 뭐야? 이거예요. 자, 봐. 그럼 봐. 주어를 찾아봐. 주어를. 자, 뱃사공이 보았죠. 우리가 막 떨고 있는 걸 본 거야. 쉽게 얘기하면 버스 기사님이 막 밖에서 떨고 있는 손님들을 본 거야. 근데 문 열고 태워주질 않은 거야. 이해됐어요? 그 시절에는
다리가 없어. 지금은 서울에 가면 다리만 몇 개야. 10개가 넘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지하철 타고 건너면 되고 차 타고 건너면 되는데 그 시절에는 다리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갔어야 돼. 그런데 손님이 2명이야. 그거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면 그냥 밖에서 추위에 떨더라도 기다리세요라고 해버리는 거야. 그게 열받았다는 거야 지금. 다시. 그래서 사공 분명히 봤어.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서 나루터 성객이 더 모일 때를 기다렸을 거라는 거야. 즉 성객이 더 모일 때를 기다리기 쉽다라는 주체는 누구냐면 사공이라니까. 됐어요? 그럼 아버지가 열받은 대상은 누구겠어? 사공이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글을 읽어도 이거를 헷갈려하는 이유는 그냥 읽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주어를 잡거나 정보를 잡아주시면 알았어요. 정답은 4번 보였을 거고 성객이 아니라 사공. 사공에 대한 비판 되셨죠? 필기하시고 필기하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하시는지 알아요. 왜 갑자기 조교쌤을 보는지도 알겠고 저는 또 찔리니까 괜히 이제 혼자 웃고 계속 봅시다. 자, 얘기해야 돼요, 혹시? 얘기해야 돼요? 닥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집중하시라고. 왜 맨 앞자리 앉던 애가 맨 뒷자리 앉았는지도 모르겠고 수업할 때마다 자꾸 앞을 보던 학생이 왜 뒤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조교수님 잘생겼나 봐요. 자, 봅시다. 36번. 다 쳐다보냐 혹시? 자,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의 제목이기도 한 새한도는 한겨울 풍경을 통해 선비의 지조를 드러낸 추사 김정의 그림이고 다의 글쓴이는 혹독하게 추운 겨울의 뜻을 굽히지 않던 아버지 모습에서 선비적 면모를 밝히는데요. 자, 그럼 봅시다. 자, 한겨울의 지조. 한겨울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게 선비구나. 됐습니까? 그거를 회화적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회화가 그림이잖아. 그리듯이 표현했다는 거야. 그럼 봐봐. 그리듯이라고 하면 우리는 시각적 정보만 떠올리기 쉽자면요. 오감 정보를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나중에 보일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안 보였어요. 누구였지? 피카소 알아요? 그림 되게 이상하게 그린 사람? 사람들이 피카소 그림 딱 보고 뭐야 이게 그림이야 라고 했는데 피카소가 그랬대잖아. 여러분은 지금 이 그림을 전혀 내가 묘사한 대상과 닮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발견할 거래. 닮았다는 걸. 실제로 닮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옛날에 예술을 모를 때는 전혀 안 보이던 것들이 요즘은 잘 보여요. 무슨 느낌이냐? 왜 저 화가는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가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 슬슬.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예술가가 표현하려고 했던 그 느낌이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지. 솔직히 여러분 아이돌 뭐 빅뱅 빅뱅 얘기하면 안 되냐? GD 얘기하려고 그래. GD 같은 사람들을 보면 사실 저는 한 5년 전 10년 전까지는 GD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죠. 근데 어느 순간 제 천재네 라는 게 보이더라고. 어느 순간 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경험의 끝에 이런 느낌과 이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려고 했구나라는 게 어느 순간 딱 보이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뭐냐? 잘 들어. 회화적이라는 건 당연히 그려서 표현하는 거지만 오감 정보를 줌으로써 우리 머릿속에 어떤 느낌을 그려주면 그게 회화적이라고 하는 거야. 시각일 수도 있겠지만 청각, 후각, 미각, 촉각도 그리듯이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 예술을 보잖아요. 그림인데 시각, 후각, 미각, 촉각을 다 느끼게끔 하는 그런 진짜 실제 감각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고 딱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머릿속에 그 상상하는 머릿속에 어떤 그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해 볼게요. 글쓴이는 아버지가 사공의 처사를 부당하게 여겼고 이에 맞서는 의미로 꼿꼿이 서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추운데 그냥 조용히 어디 따뜻한 데 가 계셨거나 뭐 다른 배를 탔거나 하면 되는데 뭐 한 거야? 사공에 대해서 비판하고 사공한테 시위하는 거죠. 사공한테 너 그거 아니라고 무언의 시위를 한 거야. 무언의 압박을 준 거야. 그게 선비의 지조 같은 느낌이라고 화자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자, 1번 선지 볼게요. 자, 봐. 아까 얘기했던 회화적이라는 건요. 오감 정보를 주면 회화적이야. 그럼 봐. 노랗다. 시각 정보. 하얗다. 색채와 시각 정보. 매섭게 춥다. 촉각 정보. 이런 게 전부 다 오감 정보를 줬기 때문에 회화적이다. 오케이야. 자, 2번 선지. 아픈 소리를 신음처럼 지르는 갈대는 사공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려는 글쓴이가 아니라 여기에 잘 들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주제는 지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조라는 주제 정서의 주체가 누구였냐는 거야. 이게 오답 포인트예요. 주체는 누구였어? 아버지요. 누가 아니라 화자, 글쓴이가 아니라. 화자, 글쓴이는 아버지를 그냥 관찰했을 뿐이고 지조의 주체는 아버지라고. 뭐가 틀렸어? 그래서 글쓴이 내면이 틀렸다고요. 됐니? 아버지의 내면이 아버지. 이해됐어요? 자, 잘 들어 얘들아. 이게 수학하고 달라서 뭔가 풀이 과정이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거나 내가 써먹어야 되는 개념이나 사고 절차가 엄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하고 매우 닮아 있죠. 맞잖아. 여러분 친구들끼리 만나다 보면 저 새끼는 뭐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들었는지 뭔가 틀어져. 반대로 나도 솔직히 그렇게 기분 나빠할 건 아니야. 근데 묘하게 기분이 나빠서 괜히 걔를 먹인다든지 이런 어떤 인간 간의 관계에서 왜 경험 있어요? 누구 친구 먹인 경험? 난 그런 묘한 어떤 그런 기싸움이나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파묻혀서 그래. 근데 여러분이
한 발 멀어져서 관찰을 해보세요. 이런 말 있잖아.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멀리서 한번 봐봐. 되게 재밌어요. 멀리서 보라고 한번. 그러면 해법도 보일 거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요. 그런 느낌들을 자꾸 주고 싶어서 이런 문제들을 설계하신 거 아닌가. 정답이 보이겠죠? 자, 37번 볼게요. A, B를 이해한 내용. 자, A는 어디냐? 취한 잠. 자, 권섭 매화의 사수. 취한 잠. 봐봐. 기년. 몇 해. 화류. 화류가 뭐냐면 이 꽃화자지. 그러니까 풍류, 화류 이러면 노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꽃놀이죠. 취한 잠. 꽃놀이에 취했어요. 맨날 노는 거지 이제. PC방 가고 뭐 코인 노래방 가고. 너희 보니까 코인 노래방 열심히 가서 열심히 찍더만. 뭐 시험 끝나면 이제 코인 노래방 가고.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전망대를 친구끼리 가가지고 열심히 꼭 너희는 사진 찍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손의 위치가 참 애매해요. 손의 위치는 보통 이렇게 되거나 뭐 이런 거 같다. 이렇게 되거나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데 가서 막 재밌게 놀아. 그럼 머리에 자꾸 잔상이 남잖아. 이 사람도 그런 것 아닐까. 내일 모레가 내신이고 내일 모레가 수능인데 아직도 놀고 있구나.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뭐래? 부재. 왜? 어차피 이번 시험 조졌는데 그냥 나랑 같이 인생 조지자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이분은. 아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잖아. 자 그럼 봐봐. A는 지금 이 사람이 꽃놀이에 정신 붙차리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풍류를 얘기하는 거야. 꽃놀이 매화가 예뻐 너무 재밌게 놀자 약간 이런 얘기로 간 것 같고 B로 가볼게요. 따뜻한 방. 지금 사공이 편하게 있는 방인 거잖아. 그럼 이 얘기를 지금 어떻게 두 개를 비교해서 해석한 거지? 자 볼게요. A는 이미 처한 상황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화류 꿈 같다 그 꿈을 안 깨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럼 봐봐 꿈 같다 꿈을 나는 유지하고 싶다 지향하는 건 맞죠? 아니 좋다니까 지금 꿈같이 지금 화류 꽃놀이가 좋은 거라서 화류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꽃놀이가 좋은 거라서 나는 그 꽃놀이를 계속 하고 싶은 거야. 계속해서 볼게. 4번 선지 자기 상황을 자주 한다 잘 모르겠어요. 5번 선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님의 모습이 이건 좀 확인을 해볼게요. 좀 확인이 안 돼서. 자, 두 번째 B를 볼게. 자 지금 사공은 추워 죽겠으니까 자기 혼자 방 안에 들어가 있잖아. 사공이 처한 상황 이건 괜찮은 것 같다. 두 번째 볼게요. 글쓴이가 지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죠. 다시 한번 B에서 나온 갈등은 이거야. 아버지가 사공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야. 왜? 사공만 혼자 편하게 있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글쓴이가 지향하고 이런 게 아니죠. 사공이 처한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비판한 거잖아. 자, 3번 선지. 안 돌아온다니까. 비판이라고. 기대감 같은 게 없어. 곧 돌아올 거면요.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될 거야. 근데 이 인간은 지금 오늘 지금 손님 별로 없네. 아유, 뭐 밖에서 추워 좀 기다려 그러지 뭐. 하고 자기 혼자 편하게 있는 상태인 거야. 아버지는 그게 못마땅해서 그 사공에 대해 비판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 혹은 비판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 거고. 4번 선지. 사공의 몰인정함에 대한 비판하는 태도. 이쪽은 맞다고요. 자, 5번 선지 봐봐. 글쓴이가 있는 공간과 대비된다. 왜? 글쓴이 있는 공간 너무 춥죠. 여기는 따뜻하죠. 그러니까 뒤쪽은 지금 맞아. 그럼 봐봐. 정답 지금 5번으로 좁혀놓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님의 모습을. 자, 그래서 A로 돌아볼게. 자, 님이 너를 보고 반기실까 아니실까? 또 봐. 님께서 너를 보고 반기실까 아니실까? 그럼 봐봐 지금 님의 상황과 화자의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작품을 차근차근 정리해볼게. 자, 다시 가볼게. 일순 아까 읽었어요. 그래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무첨 처마에 달이 진재 첫 잠을 얼핏 깨요. 그러니까 내가 자다 깨가지고 달이 처마에 막 흐릿하게 보이는 그 상황인 것 같다. 반벽 잔등을 의지 삼아 누웠으니 잠에서 깨면 우리가 힘도 없고 막 맛이 가 있잖아. 그래서 벽에다가 등을 대고 이렇게 달도 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건 뭐냐면 어디엔가 펴 있는 이렇게 매화나무 매화꽃이 보인 거예요. 일수야. 자, 이수가 볼게. 아마도 이 벗님이 자 그럼 봐봐. 여기 지시어가 쓰인 거는 매화잖아요. 그리고 매화인 자연물을 벗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의인법이 쓰였고 또 벗이라는 건 가까운 친구잖아. 따라서 여기서는 거리감은 줄어들고 있고 풍운이 그지없다. 주석의 풍운 보니까 풍류와 운치를 아울러 이르는 말. 봐봐 얘들아. 풍류라는 것도 노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막 절개도 처절한 절개가 아니라 꽃이 예쁘네. 아유 절개도 좋네. 뭔가 이렇게 되게 약간 흥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야. 그러면서 흥이 있는 상황에 매화의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을 받고 있는 거라고. 계속해서 삼수를 볼게. 천기도 묘할시고 너 먼저 춘휘로다. 춘희 주석 보니까요. 봄 느낌이 들어요. 한 가지 꺾어서 소식을 전하고 싶어. 누구한테? 님에게. 얘들아 그럼 봐라. 잘 봐. 지금 봄은 누구한테였어? 매화에게. 또는 매화와 함께 있는 화자에게. 그러면 봄 소식을 님한테 전하고 싶다는 건요. 님은 현재 봄일지 아닐지 모르는 거죠. 봐봐. 이거 완전 전형적인 클리셰야.
옛날에 신하들이 맨날 임금님한테 이런 시 같은 거 써서 보내면서 참 웃겼어요. 그 시절에는. 왜 임금님한테 이런 시를 써서 보냈는지 모르겠어. 시 같은 거 써서 보내면서 뭐라고 했던 거야? 우리 임금님 계신 곳 춥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야. 여기도 그러니까 클리셰인 거야. 여기도 그러니까 클리셰인 거야. 됐어? 지금 무슨 얘기야? 나는요, 화류, 꽃놀이하고 봄도 왔고 매화도 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님 계신 곳도 그럴까라고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봄이 왔어요라고 한번 전해보고 싶다는 거잖아. 이해됐어? 다시 그래서 좁혀놓고 이렇게 37번의 5번 선지를 보니까 그래서 화자는 봄도 왔고 꽃도 폈는데 님도 그럴까요? 라고 대비를 했다. 그럼 5번 선지 괜찮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 왜 5번 선지가 정답이었냐면 방금 같은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여기까지. 자, 필기하시고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얘들아. 원래 이런 식으로 발췌도로 푸는 게 썩 좋진 않아. 근본 실력을 기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 발췌도로도 빨리 답을 털어내야 될 거 아니야. 특히 내신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작품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작품 막 분석하고 들어가기보다는 선지 보면서 판단하면서 필요한 정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들은 제가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